2015학년도 6월 모의고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을 보시면은 충돌하고 있으니까 충돌 관련된 문제구나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내용을 떠올렸어야 될까요? 우리가 배웠던 충격량과 운동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 운동량은 뭐였습니까? 그죠?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속도 방향이 가지는 물리량인 만큼 운동량도 방향을 가졌고요. 그리고 충격량은 F 곱하기 T, 힘 곱하기 시간, 따라서 힘 벡터량 힘으로 충격량 또한 방향을 가지고는 물리량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쌤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수업 시간에 충격량과 운동량이 나오면은 각각의 값을 주어지고서 운동량을 구해라. 충격량을 구하라 라는 문제보다는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를 알고서 각각의 물리량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 뭐였습니까? 그죠?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화량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쌤이 나눠준 종이에 보면은 명확하게 어디가 B고 어디가 C인지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쌤이 다시 한번 색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는요,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따라 그리는 것이 A입니다. 그리고 B는요, 쌤이 연두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표시해 두세요. 그리고 C는 마지막으로 C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상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A하고 B 충돌 시간이 충돌 시간 주어졌네요. T 주어진 겁니다. 2T라고 했고요. 여기 A하고 B 2T 동안에 A랑 B가 충돌하는 거 나와 있네요. 그죠? 우리 파란색과 녹색 지금 충돌하면서 운동량 바뀐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B하고 C 충돌 시간은 T이다. 여기 A하고 B가 먼저 충돌한 후에 B랑 C가 한 번 더 충돌했군요. 자, 그리고 B 질량은 C의 2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B 질량이 C 질량이 2배다. 그래서 만약에 C 질량이 M이라 두면은 B 질량이 2M이겠죠. 자,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A는 B와 충돌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A는 처음에 운동량이 2P0였는데 충돌 후에 2T 시간 충돌 후에 A 운동량이 마이너스 P0가 됐습니다. 여러분, 운동량은 속도를 포함하는 물리량으로서 쌤이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지금 처음에 운동량이 플러스 값이었는데 마이너스 값이 됐다는 말은 바로 속도의 방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운동량이 방향을 포함하는 값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가겠습니다. B가 C와 충돌한 후 C 속력은 B 속력이 2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돌한 후에 B와 C의 운동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충돌 후에 B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P0고요. 그리고 C는 2P0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즉 B하고 C 운동량, 즉 우리 MVB가 몇 대 몇이 되는 겁니까? B가 P0고 C가 2P0니까 그죠? 이 값이 1대 2가 되는 겁니다. 자, 충돌한 후에 운동 속력을 물었으니까 충돌 후에 우리는 운동량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B는 P0고 C는 2P0여서 운동량이 B가 1대 2예요. 자, 그런데 우리 문제 상황에서 B 질량이 C 질량이 2배라고 주어져서 쌤이 아까 M, 2M으로 표시해놨죠? 그러면은 B 대 C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B하고 C 질량비가 2대 1이라고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운동량의 B가 이 MVB가 1대 2여야 되는데 질량비는 2대 1이래요. 그럼 우린 당연히 속도의 B는 몇 대 몇인 걸 알 수 있을까요? 속력은 몇 대 몇입니까? 그쵸. 1대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곱해서 1대 2가 나오니까. 자, 선생님 혹시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천천히 정리를 해주면 PB 충돌 후에 B 운동량과 충돌 후 C 운동량 B가
1대2라고 지금 그래프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운동량이라고 하는 값은 MV였잖아요. 그죠? MV라는 것이 운동량인데 이 B가 1대2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질량 B가 바로 2대1이라고 문제 상황에서 주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이 MVB가 1대2가 돼야 되는데 질량이 B가 2대1이니까 우리는 속력이 B는 당연히 1대4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이렇게 풀어야지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배웠던 운동량의 개념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C 속력은 B 속력이 4배이다 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겠습니다. B가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바로 F 묻는 거죠. F. 자, A와 충돌하는 동안이 C와 충돌하는 동안보다 크다. 아, 여러분. B가 A하고도 충돌하고 C하고도 충돌을 했는데 그 중에서 누구랑 충돌할 때 더 큰 힘을 받았냐? 이 얘기네요. 그죠? 자, 여러분. B가 당연히 충격량이 컸을 때 훨씬 더 운동량이 많이 바뀌었겠죠. 자, 그하고 관련된 식이 바로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화량이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FD 충격량 셈이 좀 풀어줄게요.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었고 그것이 바로 운동량이 변화량인데 지금 B가 받은 평균임을 그게 묻고 있으니까 B가 받은 충격량 그걸로 받아서 B가 운동량이 변화했으니까 델타 PB라고 써주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여러분? 자, 우리 B가 받은 평균임의 크기를 묻고 있으니까 B가 받은 충격량 써준 거고요. B가 충격량 받은 만큼 B 운동량 변했겠죠. 그래서 우리 I는 델타 P 이거를 쌤이 B 관점으로 풀어가지고 써준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그래프를 보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충돌하는 시간, 우리 이 F를 구해야 되는 건데 충돌하는 시간이 나와 있죠. A하고 충돌할 때는 2t였고요. B가 C하고 충돌할 때는 t였습니다. 시간. 그래서 시간이 B는 2대1일 거예요. 자, A하고 충돌할 때는 2t였고 C하고 충돌할 때는 t였으니까 시간이 B 2대1이고요. 운동량의 변화량 어떻습니까? A하고 충돌할 때는 운동량의 변화가 B 경우에 처음에 0이었다가 3p제로로 3p제로만큼 커졌고요. B가 C하고 충돌할 때는 원래 3p제로였던 것이 p제로로 2p제로만큼 운동량이 변했네요. 자, 다시 한번 B가 C하고 충돌할 때는 지금 0에서부터 3p제로로 얼마만큼 운동량 변화량 3p제로입니다. 그죠? 그런데 B가 C하고 충돌할 때는 처음에 3p제로였던 것이 C와 충돌 후 p제로로 즉 얼마만큼? 2p제로만큼 바뀌었습니다. 운동량 변화량 셈의 크기만 따져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3p제로 대 2p제로 즉 B 운동량 변화량은 3대2가 되는 거 되겠습니까? A랑 충돌할 때는 3p제로만큼 바뀌었고요. C와 충돌할 때는 2p제로만큼 바뀌었습니다. 운동량 변압이 3대2 나오죠. 그럼 우리 다 구했네요, 여러분. 충격량이 운동량이 변화량인데 그때 A하고 C하고 각각 충돌할 때의 충돌 시간 B 구했고요.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 B 운동량 변화량 3대2로 구했습니다. 그럼 우리 당연히 B가 받는 평균임의 크기 즉 F가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겠죠.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넘겨주시고 해주시면은 2분의 3대 2가 되는 거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자, 즉 그래서 A와 충돌하는 동안이 C와 충돌하는 동안보다 작습니다. B가 받는 평균임의 크기는 C와 충돌했을 때 훨씬 더 컸습니다. 여러분, 아직 충격량이 운동량이 변화량이다 라는 거를 확실히 본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사실 어려웠을 것이고 또 그래프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항상 그래 그래프 그냥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도 항상 어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충분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량이 무엇인지, 충격량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충격량이 운동량이 변화량이라는 거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디귿 같은 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B가 받은 충격량이 곧 B의 운동량 변화량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평균 힘의 크기 B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물론 어렵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념을 이해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갑시다.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